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14일 미증시 하락의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2023년을 시작하며 약 16,600달러에서 거래된 후 현재까지 80% 넘게 상승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4월 15일 오후 7시 56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1.12% 하락한 343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8.63 오른 가격이다. 이날 비트코인은 최저 3044.50달러, 최고 3601.74달러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5,889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46.8% 수준이다. 같은 시간 이코인 이더리움은 0.36% 떨어진 2,107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더리움은 샤펠라 업그레이드 이후 2,100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이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심리적으로 중요한 수준인 각각 3만 달러와 2,000달러 위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 겨울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 온체인 인텔리전스 플랫폼 글래스노드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상승 사이클과 이전 사이클 사이에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며 강세론을 펼치고 있다며, 하지만 이코노메트릭스는 경기 침체가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또 해외 분석 전문 매체 애널리스틱스 인사이트는 비트코인은 세계 최초이자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로 수년 동안 급격한 가격 변동을 경험했지만 충성도 높은 투자자와 애호가들을 지속적으로 끌어모으고 있다. 많은 분석가들은 주류 기관의 암호화폐 수용이 증가함에 따라 2023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2023년 12월까지 비트코인 평균 시세는 약 3426.87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인DCX는 2023년 하반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향후 몇 년간 강력한 투자 옵션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사이자 리플 지지자인 존 디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과의 소송전에서 승리할 경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환경이 더욱 가혹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14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오들에 따르면 디튼 변호사는 최근 리얼비전 크립토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리플이 미등록 증권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세크와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더 공격적인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크는 승소 시 규제 정당성을 확보하는 만큼 지금보다 많은 규제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리플이 승소한다면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유력 매체 폭스 비즈니스 수석 특파원 찰리 가스파리노도 지난 1월 트위터에 세크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세크가 승리할 경우 암호화폐 업계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게리 캔슬러 세크 위원장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을 증권법의 규제 하에 놓길 원한다. 따라서 리플랩스가 패소하면 암호화폐 업계엔 유혈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4월 15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시가총액 6위 암호화폐 XRP는 이날 오전 11시 36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0.28% 상승한 0.520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가운데 암호화폐 투자사 덱스터리티 캐피털의 매니징 파트너 마이클 사파이가 이더리움은 투자자의 기대와 흥분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규제, 증권 분류 여부, 샤펠라 업그레이드 등 이더리움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사파이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에 비하면 지루하고 늙은 할아버지이다. 비트코인은 안정적이다. 큰 화제가 되지 않고 있다. 방 안에 있는 따분한 할아버지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유명 투자자이자 작가 리게델만도 최근 리얼비전 인터뷰에서 이더리움이 상업적으로 더 많은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현재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투자자들,
특히 뉴비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포춘이 새롭게 출시한 크립토사시 벤치마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프로토콜 및 개발업체 중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넘어 1위를 차지했다. 3에서 5위는 폴리곤랩스, 솔라나제란, 오프체인랩스였다. 한편 암호화폐 기업 갤럭시 디지털의 최고 경영자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지난달 26일 트위터를 통해 개인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커뮤니티가 왜 서로 배척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두 커뮤니티가 전쟁이 아닌 사랑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모두 프로젝트의 미래를 믿고 자신의 재산을 넣어놓는 방대한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 증시는 은행들의 실적 호전에도 미국의 소비를 가늠하는 소매 판매가 감소하고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이 실리면서 하락했다. 14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43.22포인트 하락한 33,886.47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8.58포인트 떨어진 4,137.64로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2.81포인트 밀린 12,123.47로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3월 소매 판매와 은행들의 1분기 실적, 연준 당국자들의 금리 인상 발언 등을 주목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3월 미국의 소매 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 1% 줄어든 6,917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0.5% 감소보다 더 많이 줄어든 것이다. 미국의 소비는 2월에 0.2% 줄어든 데 이어 3월에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소비는 미국 국내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소비의 감소는 경기 둔화 우려를 부추길 수 있다. 하지만 산업 생산은 증가하고 은행 실적은 탄탄하고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도 상승해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커졌다. 이날부터 1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실적을 발표한 JP모건과 시티그룹, 웰스파고는 모두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내놨다. 투자자들은 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니처은행의 파산 이후 은행들의 실적을 주목해왔다. 특히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규모에도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순이자 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내놨다. JP모건 체이스의 주가가 7% 이상 올랐고 시티그룹의 주가는 4% 이상 올랐다. 웰스파고은의 주가는 실적 호조에도 약보합세로 마감했다. JP모건의 주가 급등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가도 3% 이상 올랐다. 은행 불안에도 은행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은 데다 연준 위원들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다음 달 추가 금리 인상에 힘이 실렸다. 미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5월 초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70% 이상으로 봤다. 전날에는 67% 수준이었다. 미 국채금리도 이에 반응의 오름세를 보였다. 2년물 국채금리가 12bp 이상 뛴 4.10%를, 10년물 국채금리는 6bp 이상 오른 3.51% 근방에서 움직였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이날 한 연설에서 재정 여건이 크게 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시장은 여전히 강하고 타이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목표치를 훌쩍 웃돌고 있어 통화정책을 더 긴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레피얼 보스틱의 틀렌타 연은 총재도 이날 한 인터뷰에서 최근의 인플레이션 지표는 한 번 더 올려야 하는 상황과 일치한다며 한 번 더 금리를 올리고 경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침체 가능성을 언급한 연준 당국자 발언도 나왔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이날 한 인터뷰에서 미국의 현재 상황을 지켜보면 약간의 완만한 경기 침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발표된 FOMC 의사록의 완만한 경기 침체 언급을 상기시키는 발언이다. 미시간 대학이 발표한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급등한 점도 긴축 우려를 부추겼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은 4.6%를 기록해 전월에 3.6%에서 1%포인트 상승했다. 이날 수치는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다.
최근의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시간 대학의 4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63.5로 전월의 62와 시장 예상치 61을 모두 웃돌았다. 3월 산업 생산은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 0.4% 증가해 시장 예상치 0.2% 증가를 웃돌았다. 전달에는 0.2% 늘어난 바 있다. S&P 500 지수 내 부동산, 유틸리티, 헬스, 자재, 필수 소비재, 기술 관련주가 하락하고 금융, 통신, 에너지 관련주는 올랐다. 유나이티드 헬스도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으나 주가는 2% 이상 하락했다. 지역은행인 PNC 파이낸셜의 주가는 분기 순이익은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 강보합세로 장을 마쳤다. 블랙록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해 주가는 3% 이상 올랐다. 보잉의 주가는 부품 공급 문제로 737 맥스 여객기 일부의 인도가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5% 이상 하락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시장이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탈랄리지의 에던 크리사 풀리는 전날 주가가 많이 올라 이날 하락은 일부 차익 실현이라면서도 여기에 더해 세계의 매파적 헤드라인이 심리를 짓눌렀다라고 말했다. 그는 매파적 헤드라인으로 레피얼 보스틱 총재의 발언과 미시간 대학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 매파 로베르트 볼츠만 유럽중앙은행위원회 7월 양적 긴축 가능성 발언 등을 꼽았다. 펜 뮤추얼 에셋 매니지먼트의 제키 로고위츠 애널리스트는 연준 원로이사의 발언도 꽤 매파적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연준이 5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현재는 6월에 추가 인상 가능성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크 스트리트의 마빈 로 전략가도 원로의 발언은 지난 한 주간 있었던 것들보다 더 매파적이었다라며 많은 연준 인사들이 한번 인상하고 끝내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말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테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연준이 5월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77.5%에 달했다. 금리 동결 가능성은 22.5%를 기록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0.73포인트 하락한 17.07을 나타냈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미증시 하락의 1%대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2023년을 시작하며 약 16,600달러에서 거래된 후 현재까지 80% 넘게 상승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4월 15일 오전 10시 6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1.38% 하락한 33,39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8.9일 오른 가격이다. 이날 비트코인은 최저 30,044.50달러, 최고 30,601.74달러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미국 경제의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는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4일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이날 텍사스 샌앤토니오에서 향후 좀 더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월러 이사는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상당히 오랜 기간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긴축이 필요한 이유로 인플레이션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월러 이사는 물가가 연준 목표치인 2%대를 향해 움직인다는 확실한 신호가 보이지 않는 한 연준은 이를 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 은행 위기가 실물 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은행 위기가 대출 감소를 촉발해 신용공급 축소로 이어질 경우 연준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취할 필요가 없지만 실제로는 큰 영향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은행 대출 조건이 대폭 강화된다면 긴축 필요성이 상쇄되겠지만 실시간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연준 이사 중에서 통화정책 완화를 선호하는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월러 이사의 이 같은 발언은 다음 달 3일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하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3월 FOMC 정례회의에서도 일부 참석자들은 미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에 완만한 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예상 속에서도 인플레이션 대응이 최우선이라는 인식 아래 기준금리 25bp 인상을 결정했다.